자, 본격적으로 이제부터 수업 진행할게요. 일단 우리가 첫 번째 시간부터 오늘 진행할 과목은 일단 우리가 전력공학이라고 하죠. 먼저 보시게 되면 우리가 전력공학이라고 하죠. 근데 사실은 우리가 처음에 이렇게 전력공학이라고 하지 않고 이 전력공학 안에 앞에 요 말이 들어가 있습니다. 전력계통공학이라고 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전력계통공학에 대해서 큰 타이틀로는 세 가지를 좀 알고 가셔야 되는데요. 일단 뭘 알고 가셔야 되냐면 이 전력이라는 건 여러분들 전압 곱하기 전류가 우리를 전력이라고 하죠. 그러면 여기서 알아야 될 단어가 두 가지가 있어. 첫 번째입니다. 이 전력을 생산해내는 기기가 있어. 그 전력을 생산해내는 기기를 앞으로는 우리가 뭐라고 하죠, 여러분들? 이런 말은 들어보셨을까? 발전기라 그래. 미안합니다. 어렵습니까? 전력을 생산해내는 기기를 우리가 발전기라 그래요. 우리 발전, 뭔가를 발전시킨다는 소리가 될 거 아니에요. 그 발전시키는 게 뭐겠어요, 여러분들? 전력을 만들어내는 게 발전기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그럼 이 발전기를 그냥 우리가 괜히 만든 게 아닐 거 아닙니까? 이유가 있겠죠. 그럼 발전기를 만들어서 전력을 생산해내고 그 전력을 통해서 여러 가지 승합과 감압을 거쳐서 우리가 전기를 쓸 거 아닙니까? 그 전기를 쓰는 장소가 있어. 그 쓰는 장소를 우리가 뭐라고 하죠, 여러분들? 수용가라 그래. 알겠죠, 여러분들? 앞으로 기억합시다. 우리가 전기를 쓰는 모든 장소를 수용가라 그래. 그러면 하나만 여쭤볼게. 여기를 수용가라고 봐도 되겠습니까? 전기를 쓰고 사용하는 모든 장소를 뭐라 그래? 수용가라 그래. 그럼 저기 건너편에 있는 집도 수용가라고 봐도 되겠습니까? 수용가야. 그래서 여러분들이 일단 전력공학을 잘 하시려면 큰 타이틀로 단어를 두 가지 기억하시라 이 말이야. 첫 번째, 발전기라고 있어. 이 발전기는 전력을 생산해내는 기기를 발전기라고 하고 그 생산된 전력을 쓰는 장소를 우리가 수용가로 하죠. 그래서 앞으로 기억하실 게 이렇게 발전기로부터 수용가로 오는 거리를 우리가 전력계통도라고 해요. 뭐라고 한다고 여러분들? 전력계통도. 그래서 여러분들이 알고 가셔야 되는데 이 전력계통도는 크게 세 가지로 구성이 되어 있어. 몇 가지로 구성이 되어 있다고 여러분들? 세 가지야. 첫 번째, 이거라 그랬죠. 발전이 먼저야. 첫 번째, 뭐가 먼저라고 여러분들? 발전. 첫 번째, 우리는 먼저 발전을 해야죠. 그죠? 그리고 발전을 하고 나서 우리가 두 번째 뭐가 있겠어요, 여러분들? 수용가로 보낸다 그랬죠. 근데 보낼 때 우리가 전기를 올리고 끌어내리는 장소들이 각각 선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걸 우리가 앞으로는 뭐라고 하냐면 송전이라 그래. 알겠죠? 일단 발전이 되면 전기를 보내야 될 거 아닙니까? 그걸 우리가 송전이라 그래. 알겠죠? 그리고 세 번째입니다. 그럼 송전이 끝나죠? 그럼 전기를 보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우리가 전기를 보내면 우리가 쓴다 그랬죠? 쓰기 위해서는 전기를 각각 수용 장소에게 나눠줘야 될 거 아니야? 그걸 앞으로 우리가 뭐라 하냐면 배전이라 그래. 자, 솔직히 이런 것까지 제가 알려드리기에는 기사 수준이 좀 떨어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알고 가셔야 될 단어이기 때문에 한 번 더 말씀을 드리는 거야. 그러면 아까도 제가 처음에 전력계통공학 시작할 때에는 크게 세 가지로 구성이 된다고 말씀을 드렸죠. 발전공학, 그 다음에 송전공학, 그 다음에 배전공학. 이 세 가지를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전력계통공학이라 그래. 그럼 당연히 이 세 가지의 과목 중에서도 시험에 잘 나오는 게 있겠지. 그럼 일단 저희가 교재가 있기 때문에 저희 교재로 제가 말씀을 드리자면 이 발전공학 같은 경우에는 저희 교재가 어떻게 되어 있냐. 우리가 9장입니다. 9장부터 10장입니다. 10장. 우리가 10장부터 12장까지로 구성이 되어 있어. 10장부터 12장까지 구성이 되어 있는데 이걸 우리가 발전공학이라 그래. 목차표 봅시다. 페이지 6페이지입니다. 항상 처음 공부할 때 우리 뭐부터 봐? 목차부터 보잖아. 공부를 잘 하려면 우리가 공부의 순서가 있잖아. 그래서 10장부터 12장을 보시면 우리가 무슨 공학이라 그래? 발전공학이라 그래. 알겠죠? 그리고 우리가 송전공학을 보게 되잖아요, 여러분들. 그러면 송전공학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제1장부터 7장까지가 우리가 송전공학이라 그래. 알겠죠? 그럼 나머지 배전공학 느낌 오죠? 몇 장부터 몇 장까지일까, 여러분들? 8장에서 몇 장까지? 9장까지를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배전공학이라 그래. 그러면 이 세 가지 단원 중에 우리가 느낌상 한 번만 생각을 해봅시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게 뭐야? 발전이 중요해, 송전이 중요해, 배전이 중요해, 여러분들. 송전 또 여러분들 상식적으로 발전이 중요하지 않을까? 일단 뭐 전기가 나와야 보내주고 나눠줄 거 아닙니까?
그러지 않을까요? 발전이 돼야 전기를 보내고 나눠줘야 되니까 당연히 이 세 가지 중에서 가장 중요한 건 뭡니까? 발전이 되겠죠. 근데 아이러니하게도 이 발전공학 같은 경우에는 보편적으로 한 2문제밖에 나오지 않아. 알겠죠? 보편적으로 몇 문제? 2문제밖에 나오지 않아. 그리고 이 송전공학 같은 경우에는 보편적으로 우리가 한 문제에서 보편적으로 15개까지 나와. 알겠죠? 그 다음에 배전공학은 보통 몇 개냐면 2개에서 3개 정도 나와. 아시겠죠? 그러면 여러분들 그럼 이렇게 봐도 될까? 이 두 가지를 보통 더하게 되면 한 18개라 볼 수 있는 거죠. 맞습니까? 그러면 공부를 뭐 위주로 공부하셔야겠어? 당연히 이 두 가지를 합쳐가지고 송배전공학이라 그래. 그래서 알겠죠?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 전력공학을 공부를 잘 하시게 되려면 송배전공학을 여러분들이 잡아야만 실기도 잡을 수가 있어. 알겠죠? 그래서 이 송배전공학에서 몇 문제 나온다? 18문제 나오고 발전공학에서 몇 문제 나와요? 2문제 나와. 그래서 저는 이렇게 하려 합니다. 앞으로 이번 수업 전력계통공학에서는 제가 정말 자세히 알려드릴 건데 여기서 저는 발전공학은 거의 하지 않겠습니다. 근데 이건 있어. 과년도에서 나오는 몇 가지의 기출 문제들에 대한 공식들이 있거든. 그건 제가 밑줄 긋고 넘어갈 겁니다. 하지만 나머지 송전공학과 배전공학은 제가 자세히 여러분께 잡아드릴 거야. 그래서 우리는 요거는 2문제 틀렸다고 해서 시험 떨어지는 건 말도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송전공학과 배전공학을 우리가 중점적으로 공부를 하셔야 돼. 그러면 이 전력공학 계통제에서 총 몇 개 나온다 소리죠? 20문제가 나오죠? 그러면 또 이렇게 한번 알아둡시다. 이 20문제에서요, 여러분들이 가장 싫어하는 용어가 있을 거 아니야. 크게 한번 읽어주실래요? 창피한 거 아니야. 우리가 계산 문제라고 하죠? 봐봐, 바로 고개 끄덕거리잖아. 가장 싫어한 문제 유형이 계산 문제죠? 제가 문제를 많이 풀어보니까 보통 전력공학에서 계산 문제는 보통 5개에서 많게는 7문제까지 출제됩니다. 그러면 나머지는 한 13문제 정도는 그냥 다 말로든 말이야 이거죠. 이걸 다 포기하시더라도 12개 이상은 맞을 수가 있다 이 말이야. 근데 상식적으로 수업을 한번 듣고 여러분들이 혼자 공부를 한다면 이 5개에서 7문제 중에 설마 한두 문제는 못 맞출까? 맞출 수 있겠죠.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어. 일단 전력공학에서 이번에 여러분들이 잡아야 될 포인트는 말로 된 건 다 외워야 돼. 일단 이해하시면서 외워야 됩니다. 물론 계산 문제도 실게 나오는 것들이 많이 있어요. 그 중에 제가 알려드릴 건데 이 계산 문제도 반드시 알아야 될 게 3개가 있어. 나중에 공부하시겠지만 한번 들어보세요. 차단기 용량을 선정하는 퍼센트 임피던스라는 게 있어. 그걸 여러분들이 꼭 알아야 돼. 그 다음에 두 번째, 변압기 용량을 선정하는 게 있거든요. 그걸 우리가 수용률, 부등률, 부하율이라는 게 있어. 한번 들어봐. 그리고 마지막으로 피렉이라는 기기가 있어. 그 피렉이라는 기기 중에 정격을 계산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거는 목숨 걸고 외워야 돼. 알겠죠? 근데 그걸 외우지 않는다? 그러면 그냥 포기하셔, 지금부터. 어차피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일단 그 위주를 위해서 그 3개를 기억하시고 나머지는 말로 된 거는 이번 시간에 무조건 여러분들이 공부하셔야겠다. 이렇게 공부를 하시면 될 것 같아. 그러면 이렇게 전력공학을 공부하실 때 여러분들이 가장 효과적으로 공부하는 방법은 저는 개인적으로 처음에 목차 먼저 보라 그래. 그러면 총 저희 책에는 1장부터 몇 장까지 있다는 소리야? 12장까지 있다는 소리죠. 그러면 그 단원 중에서 가장 중요한 단원들이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 먼저 1장에 보시면 여러분들 입으로 한번 읽어봅시다. 뭐라고 적혀있죠 여러분들? 전설로라고 적혀있나요? 별표 5개 쳐줘야지. 별표 5개 부탁드릴게. 전설로는 별표 5개 쳐줘. 여러분들 앞으로 제가 수업 시간에 5개입니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건 어디에 나올 것 같아? 실기에 나온다 이 말이야. 그러니까 무조건 다 알아야 돼. 알겠죠 여러분들? 참고로요, 저희 법규의 교재 3장이라는 단원도 이름이 똑같이 단원이 전설로야. 그러면 이미 이걸 공부 잘 하시게 되면 설비 때 배웠던 전설로가 포함되어 있을까? 되어 있겠죠. 그러니까 하실 때 열심히 하시라고. 아시겠죠? 별표 5개. 자, 그 다음에 쭉 내려오셔가지고 우리가 쭉 내려오시면 2장에 선로정수 및 코로나 보이는데 코로나 현상 보이시죠? 7번이랑 8번 보이실 거 아니야? 별표 5개입니다. 별표 5개. 자, 그 다음에 쭉 내려오셔가지고 송전 특성 및 조상 설비 보이시죠? 그 중에서 단거리 송전설로 보이시죠? 밑줄 그어주시고 별표 5개. 자, 그 다음에 쭉 내려오셔가지고 6번, 7번에 보시면 조상 설비, 그 다음에 송전 특성 및 조상 설비 문제 있죠? 6, 7번 가로해 주시고 별표 5개. 자, 그 다음에 4장에 고장 계산 있죠? 고장 계산 별표 5개 쳐주세요. 4장의 고장 계산 전체 별표 5개. 그 다음에 쭉 내려오셔가지고 5장의 중성점 접지 방식 있죠? 별표 3개. 별표 3개.
그 다음에 제7장에 이상전환 및 개폐기 있죠? 1번부터 11번까지 적혀 있을 거 아니야. 별표 5개. 그 5개 옆에 목숨 걸고 외우기라고 적어줘, 여러분들. 별표 5개 옆에다가 목숨 걸고 외우기라고 꼭 적어주시고, 그 다음에 우리가 8장에 보시면 배전계통의 구성 및 배전선로의 운동이 있죠? 그 중에서 우리가 단상3선식의 장단점 보이시죠? 단상3선식의 장단점, 그리고 전압의 N배승화 보이시죠? 별표 묶어서 3개. 그 다음에 9장에 배전선로의 전기적 특성 및 부하 특성 있죠? 여기서 선로 정수 별표 하나,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부하 특성 보이시죠? 별표 5개. 이렇게. 물론 다른 데에서는 실기시험이나 필기시험에 잘 나옵니다만, 제가 방금 말씀드렸던 별표 같은 경우에는 무조건 전기기사 실기에 나온다는 내용에 100% 보장된 내용이야. 그럼 일단 공부하실 때 뭐 위주로 공부를 열심히 하셔야 될까? 물론 여러 가지 단원들이 많이 있겠지만 그 단원들 위주로 공부를 열심히 하셨다고 한다면 제가 장담 드릴게. 절대 전력공학에서 과락이라는 게 나올 수가 없어. 무슨 말일까? 당연히 필기에서도 그 축제가 많이 나오는 단원이기도 하겠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공부하실 때 수업을 듣든 공부를 별도로 하실 때는 그 위주로 여러분들이 공부를 열심히 하시면 좋은 결과 있을 것 같고, 이걸 하더라도 과락은 절대 안 나와. 알겠죠? 그러니까 본격적으로 열심히 한번 해보시게. 자, 그럼 넘겨볼게요. 넘겨보시면 드디어 첫 번째 단원 시작하는데요. 제1장에 우리가 뭐가 있죠, 여러분들? 전설로라고 있어. 그럼 그 전설로를 우리가 먼저 구성하기 전에 큰 타이틀로 된 것들을 여러분들이 좀 알고 가셔야 되는데, 아까 제가 그랬죠. 그 큰 타이틀이라는 게 발전기에서 수용각까지 전해져 오는 선로를 여러분들이 좀 알아야 돼. 그 계통을 우리가 전력 계통도라 그래. 그럼 일단 제가 아까도 그랬죠? 두 가지 단원을 정확히 아셔야 되는데, 그 두 가지 단원이 발전기와 뭐다? 수용가야. 그럼 먼저 전력을 쓰려면 반드시 뭐가 필요하지? 발전기가 필요해. 그래서 발전기를 앞으로 우리가 공부할 때 어떻게 표시를 하냐? 이거 심벌이라고 하거든요. 이걸 외워야 돼요. G라고 표시를 하거든요. 그리고 여기에 이렇게 동그라미를 쳐요. 이렇게. 이게 그 유명한 제너레이터 이러면서 우리가 발전기의 심벌이야. 나중에 기사 실기시험 공부하실 때 심벌도 쓰라고 나온 적 있었으니까 알아두셔야지. 이게 뭐라고 여러분들? 발전기의 심벌이야. 근데 요거 하나만 기억합시다. 아까 그랬죠. 이 발전기는 발전을 한다 그랬죠. 근데 세상에 공짜 없는 것처럼 그 발전을 할 때도 발전을 하려면 원동력이 필요합니다. 그 원동력을 우리가 쉽게 설명드리면 재생에너지라 그래. 그 재생에너지가 여러 가지가 있겠지. 여러분들이 가장 잘 아시는 뭐 태양광 들어보셨을까? 혹은 원자력, 혹은 수력, 혹은 지열이라고 하죠. 혹은 우리가 화력, 이런 말들 많이 들어봤을 거 아니야. 그럼 제가 한번 여쭤볼게. 그럼 우리가 가장 많이 사용하는 재생에너지가 뭐가 있을까요, 여러분들? 틀려도 괜찮아. 이제 기분 안 나쁘니까 어차피. 원자력, 또 한 번만 더 말해볼까? 맞습니다. 현재 저희 한국전력공사 지침서에 의하면 현재 재생에너지를 가장 많이 사용되는 건 우리가 화력발전소라 그래. 그래서 우리가 이 발전소를 돌리는데 필요한 원동력은 일단 재생에너지 중에 가장 많이 사용된 거는 화력입니다. 보통 우리나라에서 한 75% 정도 많이 사용을 해. 그래서 일단 여기다 화력을 집어넣게 되면 우리가 뭘 사용할 수 있어? 전력을 사용할 수 있는 거지. 되셨을까? 그럼 또 뭐가 있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원자력도 있어. 그래서 우리가 보통 원자력도 많이 사용합니다. 뭐 현재 저희 전남에서는 저기 영광 원자력 발전소라고 하죠. 지금 바뀌어서 한울 발전소라고 하지만 이렇게 원자력도 많이 사용해. 그 다음에 많이 사용되는 게 뭐가 있냐면 우리가 수력이라고 하죠. 이렇게 보통 우리나라에서 재생에너지에서 가장 많이 사용되는 발전이 이렇게 우리가 원자력, 그 다음에 화력, 그 다음에 수력 이렇게 많이 사용해. 그래서 아까 우리 교재에 보시면 발전공학의 10장부터 12장을 보시게 되면 수력, 원자력, 화력 이렇게 적혀 있을 거야. 그래서 포인트가 중요하다 이 말이야. 이미 답은 알고 있었어. 목차를 제대로 보셨다면 당연히 답은 알고 있었겠죠. 그래서 이런 화력, 원자력, 수력을 통해서 우리가 발전을 해요. 근데 그 발전기를 하는데 여기 중요한 게 있어요. 아까 제가 이 심벌을 우리가 발전기라는 심벌을 둔다 그랬죠. 근데 앞으로는 이렇게 공부하시는 게 편해. 남들은 발전기라고 하지만 우리 기사 수준에서는 앞으로 이렇게 기억합시다. 여기 앞에 아직 안 배웠지만 요 말이 있어. 한 번만 기억해 주실래요? 동기발전기라 그래. 한 번만 따라해줘. 중요해. 뭐라고 한다고? 동기발전기라 그래. 그리고 얘를 동기발전기라고 하는데요. 이 동기발전기를 앞으로 우리가 몇 상이라고 취급하냐면은 3상이라는 표현을 써요. 몇 상이란다 여러분들? 3상.
지금 내가 아무것도 몰라. 어쩔 수 없어. 지금 제가 하나하나 다 설명해 드릴 수 없기 때문에 일단 여러분들이 잘 하시려면 단원이라도 혹은 문장이라도 혹은 단어라도 좀 기억합시다. 익숙해져야 될 거 아니야. 알겠죠? 다시 합시다. 우리가 가장 많이 사용되는 발전기 뭐라고? 동기발전기인데 몇 쌍을 많이 쓴다고? 3상 동기발전기를 써. 그러면 여러 가지 발전기 중에 종류들이 많겠죠. 직류 발전기도 있을 것이고 동기발전기도 있을 것이고 유도 발전기도 있을 거 아니야. 그럼 그 중에서 동기발전기를 많이 쓴다는 이유는 뭔가 이 동기발전기만의 큰 장점이 있다는 소리가 되겠지. 그 장점이 뭐가 있냐? 너무나도 중요해. 이것도 답이야. 기기 답이거든. 얘는 왜 중요하냐? 역률 조정이 가능해. 한 번만 읽어주실래요? 뭐가 가능하다? 역률 조정이 가능해. 그럼 벌써 기기 시간에 하나 답을 배운 거야. 알겠죠? 동기발전기 쓰는 이유가 뭐다? 역률 조정이 가능하기 때문에 우리가 동기발전기를 다른 발전기보다 더 많이 쓴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지금 효과적으로 공부하고 있는 거야. 알겠죠? 그래서 동기발전기를 쓰는 게 뭐 때문에 그런다 여러분들? 역률이 가능하다. 알겠죠 여러분들? 그래서 요거 가능하시고 그러면 이렇게 동기발전기를 윙 돌리잖아? 요 녀석들을 돌려가지고 돌려보게 되면 보통 얘는 15kV에서 보통 우리가 25kV까지 이렇게 전력을 생산을 하게 됩니다. 알겠죠? 그러면 생산된 전력이 우리가 이렇게 생산이 되는데 한 번만 생각해 보세요. 콘센트 있죠 여러분들, 콘센트. 우리 콘센트 몇 타이로 찍으면 몇 나오지? 저 싫어요? 아니 물어보는 거 아니 물어보면 대답 좀 해주세요. 아니 콘센트 찍으면 몇 나오죠 여러분들? 220. 좀 부족하다. 앞에 두 글자 빠졌어. 교류 220이죠. 한 번 정도는 전기인으로서 메타기를 째보면 우리 콘센트에 구멍 2개 집어넣잖아. 2개 붙이게 넣게 되면 AC하고 220V라는 게 나와. 근데 아까 제가 발전기를 돌렸더니 보통 평균적으로 15에서 25 정도의 전력이 나온다며. 근데 우리가 쓰는 건 220인 거죠? 한 번만 여쭤볼게. 커진 겁니까? 줄어든 겁니까? 줄어든 거죠. 그럼 뭔가 여기서 전력이 바뀌었다는 소리가 되겠네. 그 바뀐 장소를 쉽게 설명드려 볼게. 변전소라 그래. 알겠죠? 뭐라고 한다고 여러분들? 변전소. 그래서 이렇게 생산된 전력이 어디 한 장소 거치거든? 그 장소를 우리가 앞으로 표시할 때는 이렇게 T라고 쓰고 얘를 우리가 변전소라고 하는데 변전소가 하나만 있는 게 아닙니다. 변전소가 여러 가지가 있거든? 그 변전소를 여러 가지 중에 우리가 앞으로는 T1이라고 붙이면서 1차 변전소라 그래. 한 번만 따라해줘. 뭐라고 한다고? 1차 변전소. 그래서 얘를 이렇게 1차 변전소라고 하는데요. 우리가 이 1차 변전소가 하는 역할이 있어. 그 하는 역할 중에 첫 번째가 얘는 생산된 전력을 이렇게 끌어올려줍니다. 알겠죠? 그래서 앞으로 전력을 끌어올려준다고 해서 우리가 두 글자로 승합이라는 표현을 써요. 따라해주세요. 뭐라 한다고? 승합. 다시 한 번 더 뭐라 한다고 여러분들? 승합. 그래서 우리가 얘를 승합이라고 하지만 한국전력공사 내선규정에는 승합이라고 하지 않고 같은 용어로는 우리가 뭐로 되어 있냐면 채승이라 그래요. 뭐라고 한다 여러분들? 채승. 같은 용어입니다. 승합이랑 채승이랑 같은 용어야. 그러면 이렇게 발전기를 통해 가지고 이렇게 우리가 변전소를 통해 전기를 승합을 거치게 되는데요. 그 승합된 전기가 어느 정도까지 승합이 되냐? 보편적으로 우리가 이렇게 승합이 돼. 우리가 154 kV 그리고 345 kV 그리고 혹은 765 kV까지 전기를 우리가 팍 끌어올려줍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제가 추가적으로 욕심이 있으니까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게 이 변전소에서는 우리가 결선이라는 게 존재하는데요. 그 결선이라는 게 1차 측이 있고 2차 측이 있어. 나중에 다른 과목에서 배우시겠지만 그 결선이 델타, Y, V 이런 식으로 결선이 있거든. 근데 이 1차 변전소, 즉 승합 변전소는 우리 결선 방법이 어떻게 되어 있냐면 이렇게 델타 그리고 Y 결선이라고 되어 있어. 제가 지금 이걸 적어드린 이유가 뭐냐? 델타 Y 결선의 특징이 뭡니까? 이렇게 물어봐. 그러면 얘는 송전선로에 뭐에 적합하다? 승합 결선에 적합하다. 이렇게 실기 때 적어주면 더할 나위 없이 좋겠죠. 참고로 기능사에서도 나오잖아. 델타 Y는 어디 용도에 있습니까? 그러면 뭐다? 승합 결선이다. 이렇게 쓴다고. 제가 다른 과목도 몇 개씩 다 해드릴 테니까 집중하시게. 아시겠죠? 자, 무슨 결선이 되어 있다고? 델타 Y로 되어 있다. 이게 무슨 용도다? 승합 결선도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 그래서 이렇게 승합이 되잖아요. 그리고 승합이 돼서 또 어디 장소를 거치게 되거든? 어딜 거치게 되냐면 여기를 거치게 돼. 우리가 T2라고 합니다. 아까 제가 T를 변전소로 한다 그랬죠? 근데 얘는 가장 첫 번째 있는 변전소라 해가지고 1차 변전소라고 했지만 얘는 몇 차 변전소라 했지? 이제는 2차 변전소라 하겠지. 그러면 이렇게 2차
변전소라고 하고, 그럼 당연히 이 변전소도 역할이 있겠지. 아까 1차 변전소는 승합이라 그랬죠. 그럼 눈칫밥 있는 사람은 2차 변전소는 뭐겠어? 감압이 되겠지. 그래서 전기를 내려준다고 해서 우리가 강압이라는 표현을 써요. 뭐라고 한다고 여러분들? 강압. 그리고 내선 규정에는 뭐라고 적혀 있냐면, 아까 승합은 최승이라 그랬죠? 그러면 뭐로 되어 있다 여러분들? 최강으로 되어 있겠지. 최강으로. 그리고 당연히 얘도 결선이 되어 있다 그랬죠? 1차 변전선은 델타 Y로 되어 있다 그랬잖아. 그러면 2차 변전선 느낌상 뭐겠어? 이제는 Y 델타로 되어 있겠지. 그럼 Y 델타는 송전솔로의 무슨 결선이다? 강압 전용 결선이다. 이렇게 공부하시면 편할 것 같아. 그리고 얘는 어디까지 감압이 되냐? 이렇게 22,900kV까지 전력을 감압을 시켜줘. 되셨죠? 그러면 이제는 감압이 되잖아? 그러면 어디로 이제 오게 되냐? 감압된 전력이 이제 일로 오게 돼요. 여기 잠깐 봐주실래요? 우리가 요거라고 하죠. 아까 배웠죠? 수용가라고 합니다. 뭐라고 한다 여러분들? 수용가. 이 수용가를 하면 제가 그랬죠? 전기를 사용을 하고 소비하는 모든 장소를 우리가 뭐라고 한다고? 수용가. 근데 이 수용가를 올 때 거치는 공간이 하나가 있어. 우리 요건데 저보다 잘 그리는 사람은 없거든요. 이렇게 생긴 게 있어. 이렇게 생긴 거. 제가 좀 그림을 잘 그립니다. 자, 요걸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지지물이라 그래. 갑자기 이상한 말이 나왔죠.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 전선이라는 건데 한 번 정도 들어봤을 거 아니에요. 그럼 전선은 누구나 명백히 무거운 건 압니다. 그럼 그 무거운 걸 누군가 잡아주고 고정시켜야 되는 게 있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가 전선을 지지해주는 물체라 해가지고 우리가 지지물이라는 표현을 써요. 뭐라고 한다고 여러분들? 지지물. 근데 여기서 여러분들이 한 가지 아셔야 될 게 있어. 그럼 제가 방금 이 지지물 중에 전선을 지지한다 그랬죠. 근데 그 전선이란 것 중에 가장 큰 타이틀로는 전선로가 있습니다. 뭐가 있다고 여러분들? 전선로. 그럼 여기서 딱 하나만 이제 기억합시다. 정말 중요한 게 나옵니다 이제. 이건 읽어줘야 돼. 우리 지금 1장 타이틀 공부하죠? 뭐라 적혀있죠 여러분들? 전선로라 그래. 그럼 여기서 전선로가 뭔지 알아야 될 거 아니야. 그럼 전선로라는 건 이렇게 생각하셔야지. 혹시 요 말은 들어봤죠 이제? 전 여러분들이랑 같이 공부하는 걸 좋아해. 뭐라 한다 여러분들? 전선이라는 말 들어봤죠? 자, 그 다음에 혹시 요런 말 들어봤을까? 욕 아닙니다. 욕 아니야. 애자라는 말 들어봤을까? 요런 것들이 있어. 자, 그 다음에 또 뭐가 있냐면, 우리가 방금 제가 제 입으로 말했죠. 뭐 있다 여러분들? 지지물. 들어보셨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우리가 요게 있어. 이런 말 들어봤을까? 지선. 들어보셨을까? 자, 갑자기 뜬금없는 말이 나왔죠. 그러니까 기능사를 하고 왔었어야 돼. 자, 봐보세요 이제. 갑자기 전선 중요하죠? 그 다음에 애자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지지물 중요하겠죠. 그 다음 마지막으로 지선 중요하죠? 지금 이 말이 전혀 몰라. 어쩔 수 없어. 일단 단어라도 기억해야 돼. 알겠죠? 전선, 애자, 지지물, 지선으로 구성된 것 보고 우리가 앞으로는 뭐라고 하냐면 전설로라 그래. 알겠죠? 전선, 애자, 지지물, 지선으로 구성된 것 보고 전설로라 그래.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이 전설로는 크게 두 가지로 쪼개져. 어떻게 쪼개지냐면, 첫 번째로 우리가 이렇게 쪼개져. 뭐라 하냐면 송전설로라 그래. 뭐라고 하냐면 송전설로. 같은 말로는 송전계통이라 그래. 알겠죠? 그 다음에 두 번째 우리가 뭘로 쪼개지냐면 배전설로. 이렇게 두 가지로 쪼개져. 알겠죠? 그래서 큰 타이틀로는 전설로라고 하지만 이 전설로를 두 가지로 쪼개면 우리가 송전설로, 그리고 뭐로 쪼개진다? 배전설로. 그럼 여기서 여러분들이 알아야 될 단어가 아까 두 가지가 있지. 방금 들어봤잖아. 한 번보단 두 번. 뭐가 있다? 송전. 그 다음 뭐가 있다 여러분들? 배전이 있다 그랬죠? 이 단어들이 진짜 중요한 거야. 송전은 보낼 송자를 써가지고 전기를 보내준다고 해서 우리가 송전이라 그래. 근데 반대로 배전은 나눌 배입니다. 전기를 나눠준다고 해서 우리가 뭐라 하냐면 배전이라 그래. 그래서 이 전설로는 크게 송전설로와 배전설로로 구성되는구나. 이렇게 여러분들이 구성을 하셔야지. 그러면 이 송전설로와 배전설로가 구성되는 구간이 어딘지를 여러분들이 파악을 하셔야 될 거 아니야. 그게 포인트가 있어. 누구를 파악하냐? 요겁니다. 뭐라고 했죠 여러분들? 수용가라고 해. 알겠죠 여러분들? 수용가가 앞으로 물려있다, 그러니까 접촉이 되어 있다, 그러면 무조건 배전이야. 알겠죠? 근데 수용가가 없대, 물려있지가 않대, 그럼 뭐겠어? 이제 송전이 되겠지. 그럼 한번 해볼까? 봐보세요. 이렇게 발전소에서 우리가 바로 어디로 쏴주냐면 또 수용가로도 쏴주기도 해. 이렇게. 뭐 대표적으로 영광 봐보세요. 영광 발전소에서 바로 수용가로 쏴주잖아. 그죠? 그럼 질문 드려볼게. 발전소에서 수용가 내요?
그럼 여기다 전선로가 구비되어 있겠지? 이 사이에 이렇게 전선이나 애자, 지지물, 지선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 선로를 앞으로 우리가 송전이라고 합니까? 배전이라고 합니까? 그렇죠. 왜요? 수용가가 물려 있으면 뭐라고 여러분들? 배전이 난다고. 그럼 여기는 뭐겠어요 여러분들? 앞으로 우리는 뭐라고 한다고? 배전이 되겠지. 그러면 발전소에서 변전소입니까? 그럼 얘는 뭐겠어요 여러분들? 앞으로 이제 그렇죠. 이제는 뭡니까? 송전이죠. 수용가가 있다 없다? 없다. 그럼 여기는 변전소에서 변전소입니까? 그러면 여기는 또 뭐겠어요 여러분들? 여기도 송전이 되겠지. 그럼 반대로 변전소에서 수용가네? 그럼 얘는 뭐겠어요 이제부터? 뭐겠어요? 배전이 되겠구만. 그러면 이제 우리가 송전선로와 배전선로를 구분할 수 있겠죠? 그럼 그걸 정의를 한번 따져볼까? 송전선로는 앞으로 어떻게 구분합니까? 발전소에서 어디죠 구간이? 변전소인 거죠. 그 구간을 앞으로 우리는 뭐라 그래? 송전선로라 그래. 그럼 반대로 또 있죠? 어디? 변전소에서 어디입니까? 변전소. 요걸 우리가 뭐라 그래요? 송전선로로 하는 거지. 그러면 배전선로는 이렇게 될까요? 발전소에서 어디입니까 여러분들? 수용가. 맞죠? 그 다음에 또 변전소에서 어디입니까? 그렇죠. 수용가. 또 있죠? 이제는 수용가에서 어디입니까? 수용가. 이렇게 쓸 수 있을 거 아니야. 그걸 앞으로 우리가 뭐라 그러냐면 배전선로를 그래. 더 이상 쉽게 못 하겠어. 알겠죠 여러분들? 이렇게가 우리가 전선로가 몇 개 구분이 돼 있다? 2개 돼 있다. 알겠죠? 송전선로랑 뭐라 여러분들? 배전선로로. 그럼 여기서 또 하나만 더 갑시다. 그러면 이 전력 계통도의 지금 그림을 보면 이렇게 발전소에서 수용가 그리고 이 수용가를 거쳐가지고 지지물을 통해서 이렇게 우리가 생긴 거 본 적 있을까? 이렇게 생긴 거 본 적 있어? 나랑 약속 하나 합시다. 우리 앞으로 이제 전력공학이나 기사 공부를 하면서 밖에 나가면 지금 이렇게 생긴 거 있을 거 아니야. 이걸 뭐라 한다 했죠 여러분들? 지지물 한다 그랬죠? 한 번 정도는 봐봅시다. 그래야 공부 될 거 아닙니까? 앞으로 지지물을 계속 한번 응시하시게 돈 드는 것도 아니니까. 그럼 지지물을 딱 보게 되면 이 지지물에 많게는 3개 달려있거나 적게는 2개 달려있고 정말 적게는 하나까지 달리는 게 있어. 각각의 용도가 다르지만 일단 앞으로 이걸 우리가 뭐라 하냐면 TR이라 그래. TR. 뭐라 한다고? TR. 아까도 했죠? 트랜스포머라 해가지고 그걸 변압기라고 해. 뭐라 한다고? 변압기. 근데 변압기마다 다 용도가 다르지만 이 변압기는 앞으로 이렇게 불러. 현재는 전주라고도 하거든요. 지지물이라고도 하지만 전주라고도 해. 그래서 전주자 쓰고요. 변압기가 위에 떠 있죠? 그래서 윗상자를 떠가지고 주상 변압기라고 해. 근데 그거는 내선 규정에 적혀 있는 말이고 어려워 말이. 그래서 주상 변압기라기보다는 아까 배웠죠? 송전이 있고 배전이 있다며. 그럼 얘는 지금 배전에 있는 거야? 송전에 있는 거야? 배전에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변압기를 우리가 주상 변압기라고는 하지 않고 앞으로 우리는 배전용 변압기라고 한다. 이렇게 알아두시는 게 편할 것 같아. 그래서 이 변압기를 앞으로 우리는 뭐라 기억해? 배전용 변압기. 뭐 같은 말로는 주상 변압기라고 해도 틀렸다고는 한 건 아니지만 보통 우리가 앞으로 문제를 많이 풀거나 공부를 할 때에는 배전용 변압기 이런 용어들이 많이 나올 겁니다. 그래서 요거 하나 기억해 주시고 그럼 이렇게 배전용 변압기를 통해 가지고 이렇게 생긴 게 있어. 자 이렇게 생긴 거. 자 이렇게 생긴 거 있죠? 자, 누가 봐도 이게 뭡니까, 여러분들? 수용가라고 하죠. 뭐라고 한다, 여러분들? 수용가. 알겠죠? 그래서 아셔야 될 용어들이 있어. 그럼 이 수용가로 딱 들어왔네? 근데 보세요. 이렇게 지지물에 지금 붙어 있죠? 변압기가? 그러면 한 지지물에서 붙어 있어가지고 어떠한 가공전선로 혹은 어떠한 지지물을 거치지 아니하고 한 수용장소에 들어오는 전선이 있어. 그 전선을 앞으로 우리가 무슨 전선이라고 하냐면 얘를 가공인입선이라고 그래. 뭐라고 한다고 여러분들? 가공인입선. 중요할까? 중요하죠. 빨간색으로 썼잖아. 그죠? 그래서 무슨 선이라 한다고? 가공인입선. 한 지지물에서 분기해서 어떠한 가공전선로, 어떠한 지지물을 거치지 아니하고 바로 한 수용장소에 들어오는 전선. 뭐라고 한다고? 가공인입선. 그리고 여기 봐보세요. 이 들어오는 전선의 입구 쪽 있죠? 앞으로 얘를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붙임점 그래요. 뭐라고? 붙임점. 얘를 앞으로 우리가 붙임점 그럽니다. 붙임점 혹은 같은 말로 인입점 그래요. 다 같은 용어입니다.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 붙임점, 인입점. 그러면 이렇게 붙임점, 인입점을 기준으로 이 수용가 앞에 부분이 있죠. 앞에 부분. 이 앞부분을 앞으로 이런 표현을 쓸 겁니다. 무슨 표현? 인입구. 이런 말들이 있어. 수용가에 들어오는 입구라고 해가지고 인입구 이런 말. 여러분들 내가 원래 이렇게 안 해. 근데 왜 이렇게 하냐면 아까 안 하신 분들이 있으셨다며 전기를. 그래서 일단 이러한 용어들을 알아야 이해 편할 거 아니야 여러분들. 그래서 인입구, 붙임점, 인입점 이렇게 기억하셔. 그러면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가 있지.
지금 다 전선들이 다 들어오는 곳들이 많이 있을 거 아니에요. 얘도 들어오고 얘도 들어오고 얘도 들어오고 얘도 들어오고 각각 전선들이 많이 들어올 거 아닙니까? 그러면 아까 이렇게 전선들이 들어오면서 전선을 지지해 주는 게 뭐라고 했죠, 여러분들? 지지물이 한다 그랬죠? 그래서 우리가 아셔야 될 게 이 지지물은 크게 두 가지로 사실 쪼개졌어. 알겠죠? 지지해주는 물체인데 누굴 지지해 주겠어? 전선을 지지해 주는 거죠. 알겠죠? 그럼 생각해 보세요. 그럼 이 지줄에 전선만 있을까? 안 그래. 애자도 있어. 애자를 고정시켜 주는 것도 우리가 나중에 배우겠지만 전선이야. 그리고 또 뭐도 있겠어? 지선이라는 것도 있어. 그러니까 이 네 개가 지금 다 중요한 거야. 알겠죠? 근데 여기서 이 지지물 중에 아셔야 될 게 혹시 지금 이 송전과 배전을 딱 구분하는 우리 변전소 하나 있지? 얘잖아. 지금 여기 보이세요? 이 부분. 딱 보이시죠? 이 부분. 이 점선 부분을 기준으로 앞으로 이쪽은 뭐겠어, 이제는? 송전. 그죠? 그럼 이 부분은 뭐겠어요, 여러분들? 배전이겠지. 그래서 일단 계통을 표시하니까 이쪽 라인을 우리가 송전계통 이런 표현을 써요. 그리고 혹은 송전설로 이런 표현을 쓴다고. 알겠죠? 그러면 2차 변전소는 앞으로 2차 측은 전부 다 이제 무슨 계통이 있어요, 여러분들? 배전계통 혹은 배전설로가 되겠죠. 그러면 봐보세요. 현재 이 지지물을 딱 비교했을 때 전선을 지지해준다 그랬죠. 그러면 송전과 배전의 차이점이 또 있다. 한 번만 봐주실래? 그럼 우리가 배전으로 들어올 때 여기 보는 이 전선들 있죠. 내가 쉽게 들고 우리가 쉽게 구부릴 수 있나? 아니, 쉽게 지금 들고 우리 구부릴 수 있잖아. 근데 여기 보는 이 송전은 그렇지 못하죠. 제가 말하고 싶은 게 뭐냐면 굵기부터가 달라. 우리 혹시 철탑 같은 데를 자세히 보지 못했지만 멀리서 보더라도 누가 봐도 전선이 굵어. 어디에 비해? 얘에 비하면 월등히 굵죠. 그럼 당연히 이 똑같은 지짐을 쓰면 될까? 안 되겠지. 그럼 지지물이라는 것도 종류가 있다 이 소리야. 일단 보통 우리가 송전 계통에서 가장 많이 사용되는 게 우리가 전기를 배우지 않더라도 요 용어는 많이 들어봤을 거 아니야. 뭐 철탑이라고 하지. 맞아? 보셨을까? 봤어. 반드시 아셔야 될 게 송전 계통에서는 가장 많이 사용되는 게 지지물보다 철탑이야. 그리고 우리가 배전 계통에는 이제 이렇게 부르지. 뭐라 한다? 전주라 그래. 참고로 전봇대 이런 말은 없어. 알겠죠? 전봇대 앞으로 이런 말 쓰면 안 됩니다. 이제 이렇게 불러야지. 전주 혹은 지지물 혹은 전신주 이런 표현을 써야지. 야, 저 전봇대 봐봐. 확 안 돼 이제. 전봇대란 말 없어 이제. 전주 우리가 하나부터 알아갑시다. 전주 그 다음에 지지물 전신주 혹은 철탑 이런 표현을 써야지 이렇게 전봇대 이런 말이 없다고. 알겠죠 여러분들? 근데 이 전주는 우리가 세 가지로 쪼개줘. 또 몇 가지로? 세 가지. 첫 번째, 지금은 보기 어렵지만 우리 아버님들 세대에 딱 가보시게 되면 옛날에 정말 가난한 시절 때 사용된 우리나라 목주라고 하죠. 옛날에 한 40년 전에는 있었다고 합니다. 근데 지금은 되게 보기가 힘들죠. 그래서 보통 우리가 목주라는 게 있어. 그 다음에 우리가 요것도 있죠. 뭐라고 하냐면 철주라 그래. 뭐라고 한다고? 철주.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현재 우리가 가장 많이 사용되는 거 우리 철근이라고 하죠. 철근 뭐라 그래? 콘크리트주라 그래. 철근 콘크리트주. 이렇게 세 가지를 전전한 표현을 쓴 거야. 그러면 이제 이렇게 물어보면 되겠네. 지지물의 종류가 뭡니까? 물어보면 철탑, 전주 이러면 안 되겠지. 이제 뭐 어떻게 하면 될까? 아, 지지물의 종류는 몇 가지가 있다? 네 가지가 있구나. 어떻게? 철탑, 그 다음에 목주, 그 다음에 철주, 그 다음에 철근 콘크리트주. 이렇게 지지물의 종류가 몇 가지 있다? 네 가지가 있구나. 이렇게 알아두셔야지. 근데요, 이렇게 또 생각을 하셔야지. 얘는 철탑 쓰고 얘는 전주 쓰는구나 이렇게만 생각하시면 안 돼. 당연히 송전 계통에도 뭐가 있겠어? 전주라는 게 있겠지 당연히. 하지만 그 중에서 가장 많이 사용되는 게 뭐랄 뿐이야? 철탑일 뿐이지 다른 지지물도 다 있다 이 말이야. 그래서 앞으로 공부할 때는 이렇게 얘기하시게. 여기는 뭐가 있다고? 철탑. 여기는 뭐가 있다고? 전주가 있다고. 이렇게 아시겠어요? 그럼 한번 그려볼게. 만약 철탑이니까 철탑이 이런 식으로 한번 그림 그려보자고. 자, 뭐 자신 없지만 이렇게 철탑이 있대. 이런 식으로 이렇게 철탑이 이런 식으로 있고 여기는 이렇게 지지물 있죠? 지지물 하나만 있는 게 아니고 지지물이 이런 식으로도 이렇게 있으면 이렇게도 갈 거 아니야 지지물이. 맞아요? 그래서 딱 기억하시자. 철탑과 지지물로 구성하자고. 그럼 이렇게 되겠죠 이제. 앞으로 전설로는 송전과 배전으로 구분되지만 지지물로 표시한다면 송전은 뭐라고 볼 수 있어? 이제는 철탑 있는 구간을 앞으로는 뭐라고 한다? 송전이라고 하고 이렇게 우리가 전주로만 되어 있는 것 보고 우리 이제 뭐라고 한다고? 배전이라고 생각을 하자. 이렇게 공부를 하시는 게 좋지. 알겠죠? 지금도 시험에 많이 나오니까.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또 궁금할 게 하나 더 있어. 그러면
우리가 송전계통, 배전계통에서 똑같이 쓰는 게 전선이다 보니 그 전선에도 안에도 도체라는 게 들어가죠. 그 도체가 뭐야, 여러분들? 전류를 흘러주는 물체를 우리가 도체라고 한 다음에 그 도체는 각각의 구성에 따라서 달라져. 가장 중요한 게 도전율이라는 말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도전율이 뭐야, 여러분들? 나 싫어? 아니, 도전율이 뭐야? 전류를 얼마나 잘 흐를 수 있는가. 근데 그 전류를 얼마나 잘 흐를 수 있는가, 이 도전율이 각각의 도체에 따라 다 다르겠지. 맞아? 한 번만 적어볼까? 우리 도전율이 가장 큰 순서가 있거든, 여러분들. 요거 다른 과목에서도 많이 나오니까 하나만 알아둡시다. 우리 그래도 전기를 공부를 아예 안 했지언정 지금 여기 안에 뭐가 있다는 건 알고 있지? 여기 안에 까보셨을 거 아니야. 뭐 있어, 여러분들? 구리 있을 거 아니야. 자, 갑시다. 그래, 여러분들이 가장 잘 아는 구리를 기준으로 구리보다 더 좋은 게 있을까? 나 무서워요? 아니, 알려드리려 그래. 구리보다 뭐 좋은 거 있어? 괜찮아요. 이제 기분도 안 나빠. 뭐 있어? 은 있어, 은. 그래서 아셔야 될 게 구리보다 좋은 건 은 있어, 은. 알겠죠? 그 다음에 구리보다 안 좋은 게 몇 개 더 있어. 뭐 있냐면 금인데 백금이라고 하지. 금. 그리고 또 뭐 있냐면 우리가 AL이라고 해. AL. 알루미늄이라 그래. 알겠죠? 요거 나올까? 나와. 산업계사에 나온 적 있었어. 회로 이론에 도전율이 큰 순서 혹은 전자기화 시간에 나와. 그래서 은, 구리, 금, 알루미늄 수로 도전율이야. 그러면 한 번만 역시 부릴게. 도전율도 반대로 되는 말이 있어. 고유저항이라는 게 있어요, 여러분들. 전기를 잘 흐르지 못하게 하는 게 고유저항인데, 그럼 바꿔 말하면 고유저항이 가장 큰 건 뭐겠어? 이제는 은인 거지. 그러니까 여러분들 비교를 잘해야 돼. 도전율, 고유저항 비교 잘해야 돼. 얘는 뭐야? 도전율이 큰 순서고 고유저항은 반대로 바뀌겠지. 알겠죠, 여러분들? 이거 알아두시고. 그러면 내가 이걸 왜 했냐? 그러면 송전계통이 됐든 배전계통이 됐든 뭔 다 들어가. 이런 녀석들이 들어가겠지. 근데 그 중에서 가장 많이 사용되는 게 있어. 우리가 동선이라고 하죠. 아까 방금 말씀드렸던 뭐 구리를 가장 많이 사용하죠. 근데 또 가장 많이 사용되는 게 있어. 뭘까? 일단 이건 무서운 발언일 수 있겠지만 우리는 비싼 건 쓰지 않습니다.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비싼 건 쓰지 않습니다. 일단 요걸 많이 사용합니다. 알루미늄. 그러면 이유가 있겠지. 아까 그랬죠. 도전율이 가장 좋은 거 한다면 모두에도 금, 구리, 은은 써야 되는데 하필 알루미늄을 쓴대. 뭔가 이유가 있으니까 알루미늄 쓰겠죠. 그럼 일단 이렇게 알아둡시다. 송전계통이 됐든 배전계통이 됐든 우리가 쓰는 전선은 전부 다 구리 아니면 알루미늄으로 되어 있다. 그럼 이런 생각을 해야지. 일단 배전계통은 보통 구리를 많이 사용하죠. 누가 봐도 구리니까. 근데 이렇게 생각을 해야 돼. 구리를 사용하더라도 구리의 장점도 있겠지만 단점 중에 무거워. 구리가 되게. 비교해보자. 얘랑 무게면을 온다면 얘가 훨씬 무겁죠.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구리를 씀에도 불구하고 쓰는 이유가 뭐냐. 봐보세요. 어때? 굵기가 얇죠. 그러니까 누구나 쉽게 들 수 있고 누구나 쉽게 움직일 수도 있고 누구나 쉽게 바꿀 수도 있기 때문에 구리를 써. 근데 여기 들어오는, 즉 인입구에 들어오는 배전계통이 얘만 있는 게 아니죠. 얘도 지금 배전이니까 여기도 똑같은 굵기를 쓰면 될까? 자체가 다르겠죠. 왜요? 전압 자체가 다르니까요. 맞아, 안 맞아? 맞죠? 상식적으로 보통 하지 않을까? 여러분들 입으로 여기 몇 들어온다고? 220 들어온다며. 여기는 22,900이고 220을 한다면 당연히 전선 굵기 자체도 당연히 훨씬 작을 거 아니야. 보통 수용과 인입구 쪽까지는 우리가 보통 구리를 많이 쓰지만 인입구 밖에서부터는 보통 우리가 얘를 써. 크게 읽어줘. 뭘 쓴다고? 알루미늄을 많이 써요. 알겠죠? 그래서 보통 얘도 보통 알루미늄 선을 많이 사용하지. 그리고 얘도 알루미늄 선을 많이 사용을 해요. 선생님, 얘는 구리 쓰면 되는 거 아니에요? 안 되지. 왜 그럴까? 얘는 전선이 워낙 굵다 보니까 얘는 무조건 굵어야 돼. 왜요? 전압이 너무 높아. 너무 낮아서는 안 되니까, 굵기가 얇아서는 안 되니까 전압이 너무 높다 보니까 당연히 굵은 전을 쓰죠. 그럼 도체를 쓰다 보면은 얘가 직선 부분은 가능하겠지만 우리가 굴곡 부분에는 어떻게 될까? 잘 휘어질까? 안 된다 이 말이야. 그래서 가벼우니까 좀 잘 휘는 알루미늄을 쓰는 게 원칙적인 거지. 그래서 보통 선은 전부 다 무슨 선을 써? 알루미늄 선을 사용해. 알겠죠, 여러분들? 요것도 알아두셔야지. 근데 이렇게 알루미늄을 사용하지만 이유가 있어. 가벼워서 그래. 가볍고 나중에 배우실 거거든. 이 알루미늄을 쓰는 이유가 뭐냐면 이것만 딱 기억해줘. 이게 중요한 거니까. 일단 얘는 이게 있어. 일단 알루미늄 쓰면 직경이 커지는 효과가 있어. 요것만 일단 기억해줘. 성공한 거야, 오늘은. 알겠죠? 뭐가 커지는 효과가 있다? 직경이 커지는 효과가 있어. 뭘 쓰게 되면요? 알루미늄 선을 쓰게 되면 직경이 커지는 효과가 있거든. 나중에 배우겠지만 송전선로에 쓰는 전선로는 우리가 전선은 ACSL이라고 있어.
강심 알루미늄 전선이라고 있거든. 거기에 지금 뭐 들어가? 알루미늄이 들어가는 거죠 지금. 그러니까 그 알루미늄 쓴 이유가 뭐라고 지금? 전선, 직경이 봐보세요. 커진다라는 했죠? 뭐가 있다고? 커지는 효과가 있어. 알겠죠? 이유가 있겠지. 코로나라고 아까 목차에 보셨죠? 코로나. 그 코로나를 방지하기 위해서 우리가 얘를 쓰는 거야 지금. 일단은 이렇게만 기억을 합시다. 알겠죠? 자, 그리고 오늘 마지막 포인트입니다. 나한테 이렇게 이제 질문을 해야지. 선생님, 그러면 이렇게 전력 개통도를 보게 되면 발전소에서 전기를 만들어 가지고 이렇게 수용가에서 전기를 쓰는데, 나 같으면 그냥 발전소에서 생산을 해 가지고 그냥 감압을 시켜 가지고 우리 집에서 220V로 쓰면 되는 거 아닙니까? 라고 물어보면 더할래 좋은 거죠. 그러지 않을까? 왜 굳이 힘들게 승합을 하고 그리고 감압을 하고 또 다시 감압을 해가지고 수용가로 와야 되는지, 요걸 좀 궁금해야지. 사람이 생각을 좀 해봐야죠. 그래야 기억이 오래 나니까. 그러지 않을까? 나 같으면 그냥 여기서 생산해가지고 얘를 이용해가지고 변압기를 이용해가지고 바로 220 쓰면 되는 것 같은데, 굳이 변전소라는 걸 써가지고 올려주고 내려줘가지고 수용가에게 220V 쓴다? 문제 있는 거지. 문제 있을까? 부끄러워요? 저한테? 아, 제 말은 듣고 있죠, 여러분들? 듣고 있죠? 자, 이유가 있지. 당연히 이유가 있어요, 여러분들. 자, 요거야. 이거를 이렇게 바꿔도 될까? 이렇게? 아까 제가 한 말을 그냥 좀 이쁘게 포장하면 이렇게 써도 될까? 뭐라 한다고? 승합의 이점인 거죠. 그럼 이제 이렇게 알아야 되겠네. 전기를 올려주면 좋은 거야? 전기를 내려주면 좋은 거야? 생각해봐. 전기를 올려주는 게 좋은 거야. 우리 2004년 이전에는 110V라는 점을 썼잖아요. 지금 몇 나온다 했지? 220이네. 전기가 올라간 거예요, 내려간 거예요? 올라간 거지. 이유가 있겠지. 단점도 있겠지만 그 중에 이점이 더 많으니까 전기를 올리는 거야. 뭐라고? 승합의 이점이라고 해, 그걸. 근데 요걸 우리가 나중에 전력공학에서 배우겠지만 목차에 있거든? 요거 기억나? M배 승합 이런 말 있었을 거야. 우리 목차에 보면 M배 승합 이런 말 있을 거야. 목차에 보면. 지금 봐도 기억 안 나. 그러니까 일단 칠판 봐줘. M배 승합이라고 하는 게 있을 거야. 그래서 요걸 알아야 될까? 알아야지. 알겠죠? 그러면 일단 요거 하나만 여쭤볼게. 이 승합 이점 중에 우리가 전기를 쓸 때 이런 말 많이 들어봤죠? 들어봤어요? AC 뭐라 그래요? 교류? 알았어. 항상 이름 물어보면 항상 재밌어. DC라고 하나요? 직류라고 하죠. AC는 Alternating Current라고 하고 DC는 Direct Current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얘를 교류라고 하고 직류라고 그래. 그럼 제가 하나 여쭤봐. 교류가 뭐예요? 감사합니다. 전류가 변하는 거랍니다. 그러면 DC는 뭐예요? 전류가 일정해지는 건가? 전류가 변하고 전류가 일정해진대요. 이게 좀 이상하잖아. 전압 전류가 변하고 전압 전류가 일정하다, 이런 표현을 좀 써야겠죠. 그럼 봐보세요. 교류래. 변한대. 그럼 우리는 교류 물어보면은 다 요것만 기억해. 맞죠? 그럼 직류를 물어보잖아요. 그럼 다 요것만 기억해. 이렇게. 다 알잖아, 이거. 대한민국에. 안 나와, 시험에 하나도. 근데 요것만 알아. 아무런 소용이 없어. 이걸 생각해 봐야지. 얘와 얘의 차이를 생각을 해봐야죠. 들지 않을까요? 그럼 딱 보더라도 얘와 얘를 딱 비교했을 때 무슨 차이가 있을까? 직류와 교류의 가장 큰 차이점은 뭘까? 저희가 오늘 8월 9일 날 기능사 개강을 했어. 오늘 배울 거야, 아마. 우리는 원래 뭐 해야 돼? 기능사니까 알고 오셔야 돼, 지금. 알려드릴게. 얘와 얘의 차이점은 뭐냐? 이거죠. 이건 할 거 아니에요. F. 뭐라 그래? 주파수. 주파수가 있어, 없어, 얘는? 있잖아. 주파수가 뭐야? 1초당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파형이 몇 번 치는가. 그리고 초당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오는 시간을 주기라고 하고. 그죠? 얘랑 비교했을 때 얘는 있어, 없어? 있죠. 교류는. 근데 얘는 있을까, 없을까? 없잖아. 그럼 얘가 없다는 소리는 뭐도 없는 거야?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얘도 없는 거죠. 그러면 주파수가 없고 주기가 없대. 그러면 만약에 여기에다가 100을 집어넣었어. 오케이? 그럼 여기 0 나오는 거죠? 아니, 100이 나오죠, 100. 여기가 100이니까요. 그럼 여기는 100이 나올까? 안 나오죠. 일단, 물론 여기 올라가면 100보다 커지겠지만 여기 이 구간은 100보다 안 나오겠죠. 그럼 이 구간을 우리가 손실이 있다고 봐도 될까? 100보다 안 나오니까요. 그럼 이렇게 적어도 되겠죠. 이 A씨는 물어볼게. 현실이 있다, 없다? 있다.
맞잖아. 100보다 안 나오니까 이 구간이, 물론 여기는 100보다 더 크겠지만 여기만 보자고. 그럼 봐보세요. 여기는 100볼트래. 똑같이. 그럼 여기다 몇 볼트 나와? 무조건 100볼트 나오는 거죠. 그럼 질문 드려볼게. 얘는 손실이 있어 없어? 손실이 없는 거네. 그럼 또 여쭤볼게. 직류가 좋아? 교류가 좋아? 직류가 더 좋잖아. 어머, 그럼 이상하지 않아? 콘센트 아까 몇 나온다 했지? 220 나온다 그랬죠? 그럼 나 앞에 뭐가 있다 그랬죠? 교류 220V 쓰네. 그럼 나 같으면 DC 220V를 써야 되는 게 맞지 않을까? 이게 공부라고. 그러지 않을까 여러분들? 이게 공부인 거지. 손실이 없는데도 우리는 직류를 안 쓰고 손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교류를 쓴다는 건 뭔가 이유가 있겠지. 일단 아직 안 배웠기 때문에 이제 이렇게는 말씀드릴게. 이게 나중에 배우시겠지만 N배 승합이라고 하거든요. 우리가 수식으로 쓴다면. 근데 얘기해야지. 첫 번째, 왜 직류를 쓰지 않냐? 왜 교류를 쓰냐? 요거야. 이제 한 번만 읽어줘 여러분들. 자, 뭐라 적고 있지? 장거리 송전이라 적고 있나? 장거리 송전이 얘는 어떠냐면 가능해. 알겠죠? 이게 무슨 말이냐면 얘는 전압이 쉽게 변하다 보니까 자유롭게 조정이 가능해. 근데 직류 같은 경우에는 한 번 전압이 조정이 되면 변동하기가 어렵죠. 그렇기 때문에 얘는 한 번 전압을 팍 올 때 팍 끌어올려야 돼. 근데 끌어올리는 게 쉽지가 않아. 왜냐면 여기서 저 전압을 끌어올린다 한다면 차단기 딱 가정해 봅시다. 차단기가 끌어올리려면 이 차단기의 수명은 어떻게 될까 여러분들? 많이 힘들겠지. 근데 얘는 끌어올리고 싶다 한다면 이 지점에서 끌어올리면 되잖아요. 무슨 말이 되셨을까? 그러니까 얘 같은 경우에는 손실 때문에 장거리 송전이 불가능해. 누가? 직류가. 그러니까 장거리 송전을 가능하기 위해서 우리가 얘를 뭐 시키는 거야? 승합을 시키는 거야. 그럼 또 반대로 생각해 볼까? 전압이 처음에 낮아. 전압이 낮아. 만약에 전압을 무리로 한 번만 생각해 봅시다. 쉽게. 그럼 나 저기에다 화분을 물을 주고 싶어. 근데 전압을 좀 물을 약하게 틀어 수압을. 그럼 저까지 날아가 안 날아가? 안 날아가겠지. 근데 얘를 좀 올려봐 크게. 그럼 쫙 가겠지? 그러니까 뭐가 가능해? 멀리 보낼 수 있다 이 말이야. 그러니까 한 번에 우리가 여기까지 전력을 생산하게 되면 한 번에 팍 끌어올리는 이유가 어떻게 하려고? 멀리 보내려고 하니까 한 번에 팍 끌어올리는 거야. 그럼 또 있지. 봐보세요. 물을 좀 작게 틀었어. 그럼 내가 손으로 막았어. 물의 수압을. 그러면 잘 나가? 못 나가죠. 근데 내가 물을 엄청 크게 틀었어. 그러면 손바닥이 밀려 안 밀려 이제는? 밀리겠지. 그리고 멀리 나가겠지. 그러면 이 손바닥을 우리가 이렇게 봅시다. 저항이라고 한번 봐봅시다. 저항이라고. 그러면 전류가 저항을 만나게 되면 뭐가 되죠 여러분들? 손실이라는 게 일어나죠. 아까 말한 뭐가? 손실이잖아. 좋은 거야 안 좋은 거야? 안 좋은 거죠. 그러니까 전압이 크면 손실은 커진다는 소리야 줄어든다는 소리야? 줄어든다는 소리가 되겠지. 그래서 우리가 전기를 끌어올리게 되면 두 번째가 뭐가 좋으냐면 이게 좋아. 전력 뭐가 좋아 여러분들? 손실인가? 전력 손실이 어떻게 돼? 감소할 수 있는 거지. 알겠죠? 그러면 전력 손실이 감소하잖아? 그럼 뭐가 좋아질까? 앞으로 이게 좋아져. 크게 읽어줘. 안정도라고 있어. 미안합니다만 안정 불안정 그런 게 아니야. 일단 이렇게 알아도 안정도라는 게 있거든. 안정도는 겁나 좋아져. 중요할까? 중요해. 그래서 얘가 뭐가 좋아지냐? 아까도 했죠? 읽어줘. 뭐? 역률이죠? 역률이 어쩐다 여러분들? 좋아져. 그래서 전기계사 실기시험에 이렇게 나와. 승합의 이점을 4가지 쓰세요. 그러면 쓰면 되지. 오케이? 장거리 송전이 가능을 하고 그 다음에 전력 손실이 떨어지고 그 다음에 안정도 올라가고 역률 좋아져. 그니까 승합을 해야 돼 안 해야 돼? 해야 돼. 근데 장점이 있으면 뭐도 있다? 단점이 있다. 근데 그건 나중에 하고 일단 우리는 뭐만? 장점이라는 걸 알고 가시라고. 아시겠죠? 여기까지가 우리가 배우게 될 전력 계통도야. 그러면 10분간 쉬었다가 이제는 각각의 명칭들 한번 더 자세히 한번 살펴보게. 아시겠죠? 10분간 쉬었다 갑시다.